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운전 시뮬레이션 교육과 장애 유형에 맞는 운전 실습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는 없어서 도내 중증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자동차 변속기를 알맞게 맞추고 도로를 주행합니다. 커브를 잘못 돌아 인도를 침범하면 실격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뇌성마비 1급인 원현수 씨는 1년간 이 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서울에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운전 연습과 실습 3개월 과정을 지원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못하는 없고 매일매일 와서 가다니는 거 힘들었습니다. 운전을 이제 접근할 때 또 연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시뮬레이션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치된 곳이 지금 지극히 이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 운전 면허가 있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에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백영덕 씨. 춘천에 있는 강원도 재활병원에서 장애인 면허 취득 가능 여부를 다시 판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콜반을 타고 이제 간 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또 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1급에서 4급 중증 장애인에 맞는 차량 개조 상담과 운전 교육, 면허 취득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5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거점 도시에 설치돼 있는데 강원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국립재활원에 찾아가는 운전교육 제도가 있지만 강사가 지역에 머물지 않아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강원 지역 중증 장애인 면허 취득자는 최근 8년 동안 150명에 불과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강원권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내년 좀 검토해보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 원주와 춘천, 태백 등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성사될 때까지는 중증 장애인들의 불편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국내산 무연탄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화력발전소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탄광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도계 지역 주민들이 열흘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사용량을 늘려 석탄 산업을 보호해달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산업자원부가 발전용을 민속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40만 톤 이상의 납품량을 동해 화력발전소는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국내산 무연탄의 판로가 막혔습니다. 서천 화력발전소가 지난해 6월 문을 닫았고 강릉 영동 화력도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우드 펠릿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국내산 무연탄을 발전용으로 쓰는 곳은 동해 화력발전소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곳도 지난 2012년 40만 톤에서 지난해는 23만 톤으로 국내산 무연탄의 소비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태백광업소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발전용 무연탄 납품은 중단됐고 민영탄광인 경동 상덕광업소만 겨우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쿼터가 줄어들면서 광업소마다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화력발전소들은 가격이 저렴한 유연탄을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석탄 자원 보존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무연탄 생산의 의무적 사용이 반드시 병행돼야지만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 산업이 무너지면 탄광 노동자 3,5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도 함께 몰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춘천시 의회가 춘천시의 시내버스 회사 차고지 매입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특혜 시비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소속 김운기 의원이 버스회사 인수 특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춘천시가 버스회사 차고지를 48억 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은 버스회사 인수자금이 부족한 녹색시민협동조합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편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자금 127만 원의 협동조합이 78억이라는 큰 금액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균 의원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이 부족하다며 차고지 매입 계획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이 현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자일 수 없습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의 M&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대동대한운수의 최대 주주가 될 경우에 법적인 관점에서의 운영의 주체나 운영의 방법은 기존과 변화가 전혀 없게 됩니다. 김은기 의원은 본회의에서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 계획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21명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 11대 10으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버스 차고지 매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춘천시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정 책임자로서 말씀을 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시장님.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던 버스 노조원들은 시의회가 제 역할을 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버스회사 인수 대상자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차고지를 매입할 대상을 물색하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혀 춘천 시내버스 인수와 운영 문제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릉시가 택시 적정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X 개통으로 택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감차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KTX 기차의 도착 시간에 맞춰 강릉역 택시 승차장에 택시들이 늘어섭니다. 평일 낮 시간이어서인지 절반가량만 승객을 태웠습니다. 주말, 이제 금, 토, 일을 한다면 택시가 부족한데 현 상황에서는 택시가 많다고 저는 봐요. 강릉시는 택시가 수요보다 많다는 제3차 택시 총량제에 맞춰 법인 택시 감차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8대를 줄이고 법정 목표치를 넘은 9대는 개인 택시 신규 면허를 내줄 계획입니다. 9월 14일부터 45일간 모집 공고를 냈지만 감차 신청 업체가 없었습니다. 접수 기간을 보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KTX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바뀐 만큼 감차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유입이 20에서 30% 정도 늘어난 상태고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시민들이 콜을 한다거나 했을 때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개인 택시 신규 면허 적체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2월쯤 제4차 택시 총량제 용역을 통해 적정 대수를 다시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조기에 4차 총량제를 실시해서 정차 요인이 나오면 감차를 중지하고 빨리 정차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차 사업을 지켜보는 시각이 엇갈린 만큼 내년 택시 총량제 용역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오늘부터 춘천에서는 카카오택시나 티맵택시 같은 어플을 이용하면 택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 스마일 브랜드가 전국적인 카카오택시와 카풀로부터 지역 택시업계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건데요.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카카오택시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택시가 잡히지 않더니 이용 가능한 택시가 없다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차가 잘 왔는데 요즘에는 카카오택시가 잘 안 와서 대부분 춘천 스마트 콜택시 이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춘천에서 스마일 브랜드 콜 이외에 다른 어플을 사용해 택시 잡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춘천 스마일 브랜드는 스마일 콜 앱 이외의 앱으로 콜을 받는 택시기사를 즉각 제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스마일 브랜드는 지난 2015년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그리고 춘천시가 함께 만든 콜택시 브랜드입니다. 출범 당시 통합 과정에 도비와 시비 등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춘천시는 4년 동안
해마다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춘천 시내택시 1,735대 가운데 80%인 1,400대가량이 춘천 스마일 브랜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사실상 독점 운영이라 불편을 토로합니다. 춘천의 택시 요금이 싼 편이지만은 그만한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이 다양화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춘천 스마일 브랜드는 전국적인 카카오 택시와 파플로부터 지역 택시 업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카카오가 이제 카풀 앱을 설치해서 자가용들에게 유상 운송일을 하겠다. 그것도 24시간 운행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세기 이상 지켜온 우리 업계에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택시 어플 이용 증가 추세 속에 지역 택시 업계의 생존을 위한 고육 지책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도내 공유경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도내 숙박시설 수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용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 차량 공유 플랫폼인 카세어링 조능도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 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강원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등 중장기적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산불 협업 조직인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가 오늘 강릉시 주문진읍 임시사무실에서 문을 엽니다.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는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청, 기상청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산림과 소방이 24시간 3교대 근무로 상시 통합 대응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황 판단으로 초기 진화 체계를 진행합니다. 센터 임시사무실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 양식시험장에 마련됐으며 새 청사는 내년 강릉 산림청 부지에 공사를 착공해 202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도내 17개 경찰서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단속에 나서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방조범도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공립유치원 증설이 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공립 취원율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9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도내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 69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절반 가까이는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시교육지원청별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현실 대책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쇠 말뚝을 받아 통행을 방해한 50, 60대 남배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 정회일 부상판사는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와 61살 B씨 등 남매 3명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0년 전부터 주민들이 차량 등을 이용해 왕래하는 데 사용된 육로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5도에서 16도, 영서 지역은 13도에서 15도, 강원 산지는 11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한 도내 사립 유치원이 2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등록 마감일인 어제까지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학급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사립 유치원 중 폐원을 문의한 곳은 모두 21곳이었지만 아직까지 폐원을 결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성군 안흥면 일대에 추진 중인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 사업이 내년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본격화됩니다. 횡성군은 안흥찐빵마을을 다양한 시설을 갖춘 테마마을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실시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흥면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모락모락 마을은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찐빵 복합문화관과 찐빵 감성 테마공원, 조형물, 그리고 찐빵 캐릭터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절기를 맞아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경매 시간을 변경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동절기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경매 운영을 위해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경매 시작 시간을 종전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겨 운영합니다. 현재 도매시장은 100여 종의 과일과 채소가 하루 평균 88톤, 2억 원 상당이 거래되고 있으며 전자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주요 항포구 11곳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레저 활동이 금지됩니다. 동해 해경은 강릉 옥계와 사천진, 강릉항과 동해 묵호와 동해항, 삼척 호산과 삼척, 궁촌과 장호, 임원항 등 11곳을 해양 레저 활동 금지 수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들 항포구에서는 선박 입출항 시 사고 우려가 높은 방파제와 방사제 안쪽 수역에서 카누와 서핑 등의 해양 레저 활동이 금지됩니다. 삼척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역사 보존을 위해 도시재생 박물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내동에 오래된 건축물을 매입해 도시재생 박물관과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옛 사진과 유물들을 수집해 도시재생 박물관에 전시하고 역사를 보존하고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정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성내지구와 정라지구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07년 개관한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의 관람객이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은 지난해 7월 관람객 70만 명을 돌파한 지 1년여 만에 10만 명이 방문하면서 누적 관람객이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양양구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오는 2022년까지 주차장과 선사유적 광장을 조성하고 야외 전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